땡동. 오늘은 우리 재택너 3명이 모두 경험한 프리랜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프리랜서 일 구하는 법이나 외주 받는 법 이런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는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합격하는 프리랜서의 이력서, 포트폴리오 비결이나 또는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분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 추가로 저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좋은 프리랜서를 구하는 법을 얘기해서 이제 프리랜서나 외주를 처음 구해 보시는 사장님들은 당연하고 또 이제 구직자분들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만히 먼저 월 700번은 프리랜서 어떻게 일을 구하셨던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구하는 사이트를 제가 이 토픽을 하면서 다시 들어가 봤어요. 저는 이제 외주나라, 편집몬, 필름 메이커스, 잡코리아, 사람인 이렇게 해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보려고 들어갔는데 진짜 놀라웠던 게 제가 3, 4년 전 했던 거랑 가격이 별반 다르지 않고 건당 가격이 심지어 떨어졌으면 떨어졌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왜냐면 물가는 지금 그래.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분당 10,000원? 이게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럼 10분짜리 영상 작업하면 10만 원 받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속상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사이트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주변에 프리랜서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이었고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 맞는지도 몰라서 초반에는 있는 대로 다 받아서 했었어요. 막 분당 10,000원짜리 해본 적이 없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제가 찾았을 때는 여튼 뭐 가격이 적어 5분짜리 영상 하는데 10만 원 준다? 이랬는 데도 있었거든요. 5, 6분짜리. 근데 5만 원이라고 해놓고 받으면 막 7분, 8분 이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 이게 10분 이내면 다 5분대로 생각하나 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몰랐을 때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너무 힘들고 아니다 싶어서 이제 좀 적게 주는 데는 이제 그만두고 아 이렇게 하다가 프리랜서 못하고 그냥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 친구들이 너는 요즘 뭐 하고 살아?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프리랜서 한다 얘기를 하니까 혹시 그러면 회사에서 너네 회사 유튜브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있으면 나 연락 달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통해서 제가 되고 비록 내 친구가 졌지만 친구 회사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를 부르든 그래 말해볼게. 근데 내 친구라면 될 듯 하고서 해줘요. 근데 그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둬도 어차피 그 회사에서 귀찮잖아요. 또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계속 이렇게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프리랜서 일을 구하신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일단 그렇게 일을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단 직계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 회사를 차렸어. 근데 그거를 내가 받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해봤는데 기분이 서로 상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친구의 회사를 통해서 받으면 친구가 피드백을 주진 않았거든요. 약간 다른 팀 이렇게 해서 주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완전 이렇게 아는 사람까지 뭐 같이 일을 하거나 뭐 하면 100% 싸운다고 하잖아요. 뭐 가격면이라던가 수정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좀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라는 게 기준이 바로 친구는 안 되고 친구의 친구 정도 괜찮다 이런 수준이에요? 네네네. 바로 아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요. 전 진짜 친한 애들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친한 애들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 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완전 자기 사업에 하고 있는데 같이 뭐 좀 도와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삐그덕삐그덕 될 수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했는데 점점 갈수록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완전 다이렉트 일은 받지 않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솔직히 프리랜서 구하는 사이트는 한 명이 막 1분당 10,000원이요 라고 하면은 올린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 1분당 10,000원 누가 올렸네? 나도 1분당 10,000원 해야지. 근데 필름 메이커스 댓글 보니까 웃기더라고. 이럴 거면 네가 해. 약간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촬영 편집 다 하고 근데 아침 일찍 가야 되고 뭐 그러는데 막 50? 70 막 이런 거 봤거든요. 한 촬영 이틀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막 이럴 거면 네가 해 누가 해. 그리고 약간 그 밑밥 가는 거 있죠. 저희가 이제 초창기 회사라 뭐 성공하면 많이 드리겠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맞아. 그런 인센티브 건 드립니다. 잘 되면. 맞아. 그런 거는 저는 마음은 아파요. 제가 아직 사업을 안 해서 마음은 아픈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별로인 것 같고 한 만큼 주지 않는 딱
가격 때문에도 타당하지 않지 않아요? 맞아. 말도 안 되는 가격 올려놓고. 근데 그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물판을 누군가는 흐려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건 진짜 맞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영상업이 솔직히 전공을 안 해도 야매로 한다던가 약간 이런 게 많잖아요. 요즘 뭐 틱톡 릴스 같은 것도 그냥 휴대폰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거르는 건 일단 가격.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 돈 받았는데 타당하다 싶으면 좋은 회사인 거고, 타당하지 않다 싶으면 저는 나쁜 회사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힘들게 했는데 맞아, 그것만큼 인정을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 회사가 아닌 이상 그 프리랜서적으로 인정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힘들었는데 요번 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고서 돈을 막 내가 생각한 것보다 딱 더 감사합니다 하고 주시면 다음에 또 맡겨주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막 난 진짜 막 일주일 꼬박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 에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현타도 오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부르면 이 일을 못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내 실력이 이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 부르는 게 맞다고 봐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는 안 부르겠죠. 잘 되면 오히려 더 계속 가격 높이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겁은 안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는 저는 영상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이제 나뉘었어요. 약간 인포그래픽파랑 촬영하고 편집하는 파 이렇게. 근데 저는 촬영하고 편집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인포그래픽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촬영 편집은 움직일 수 있고 돈도 줬어요. 학교에서. 그 촬영비. 약간 거기 빌리거나 이렇게 하면 돈이 들잖아요. 장소를 섭외하면은. 얼마나 좋아. 이미 과장해서 쓰는 거야. 우리 막 밥 먹고 술 먹고 아 했지만 근데 진짜 좋다. 우리는 다 우리 네. 돈으로 찍었는데 저희는 받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돈이 나왔어요. 영수증만 첨부하면 됐었어요. 얼마나 나왔는데요 돈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은 넘게 나왔던 100만 것 같아요. 원이요? 응. 우리는 갑자기 막 화가 나네. 우리는 영화 찍는다 그러면 학교에서 몇십만 원 주고 연초 200만 원, 감독급 사람들이 몇십만 원씩 내고 이렇게 했는데 와 진짜 저희 그래서 돈이 남아서 막 해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그 먹는 데에서 막 먹고 엽떡 시키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촬영이랑 편집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인포그래픽이나 모션그래픽 수업 하나는 들었어야 됐었어요. 인포그래픽이랑 모션그래픽 수업 듣는 애들한테 내 촬영한 거 주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포트폴리오 되게 다양해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동동이가 몇 개 보여줬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보면서 느낀 게 되게 다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능, 맞아. 다큐, 뭐 홍보 영상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촬영이랑 편집이라는 게. 그리고 진짜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저처럼 섞어서 넣으면 안 돼요. 갑자기 그쪽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저 했을 때 그런 적 있었어요. 모션 그래픽도 있는데 하실 수 있으시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요, 못합니다라고 하기가 전 초반에 무서운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둘러대긴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간단한 모션 그래픽이 아니라 진짜 막 뽕 와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제가 다 그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가격이 100만 원인가 준다고 해서 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10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완전 그지 같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은 100만 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프리랜서 구하는 사이트는 되게 많지만 주변에 이제 저같이 영상학과를 나와서 주변에 이제 비슷한 회사를 들어간 홍보팀, 영상팀 들어간 애들이 있으면 생각보다 외주를 많이 맡겨요. 본인 회사에서 하는 듯 하지만 외주를 많이 맡기더라고요. 그런 애들한테 혹시 자리 있으면 달라. 우리나라는 인맥사회잖아요, 아직. 아무튼 그래서 그럴 수 있고, 포트폴리오는 진짜 내가 잘하는 거를 차라리 다양하게 해서 하나만 해도 좋으니까 넣어서 보여주는 게 좋고, 저는 예전에 포트폴리오 디자인 욕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 그림 디자인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디자인에 시간 쓰지는 말라. 얘가 어떻게 편집했는지를 보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하게만 눈에 띄게 이렇게 딱 보이게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아이콘 넣고 저거 넣고 막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회사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지? 그리고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구별법은 그냥 돈, 오직 적은 돈으로 영상만 나오면 돼 라고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되게 많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진짜 적은 비용 올리면 댓글이 정말 잘 달려요. 난리 나요. 옛날에는 맞아요. 눈치를 진짜요? 보느라고 괜히 댓글 적었다가 음. 내가 일자리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 응, 응, 응.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댓글이 무조건 달리고. 네, 달리더라고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무슨 디자인이라다 이거의 산업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서 그렇게 썼다. 이게 항상 변명이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는 잘못이 되는 변명이에요. 변명을 통하지가 않아요. 알아봤어야지. 맞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가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맞아. 딱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잘 모른다고 해서 그런 가격을 쓰는 건지 우리가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 같은 편의점 알바 같은 일이 맞아. 최저시급 아니잖아요. 같은 거. 최저시급을 음. 받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적어도 맞아요. 우리는 기술을 배워서 하는 건데 이게 맞아. 아 근데 그 댓글이 달린다는 데는 그 카페 말하는 거예요? 카페도 있고 필름 메이커스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필름 아. 메이커스나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중에 외주나라 같은 경우도 맞아, 요즘 맞아. 달리는데 그러니까 응. 제일 심하게 달리는 데가 도프라는 카페가 있어요. 네, DOF.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영상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아, 많은 카페예요. 그럼 더 네. 그러겠다. 그럼 더 거기는 그러겠다. 진짜 엄청 달려요. 엄청. 네, 진짜 거긴 난리 나겠다. 그래서 보면서 나는 참 뭐랄까 마음이 따뜻해진다. 저런 댓글 인정. 아, 그래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보면서. 그러면 진짜 본인이 해야 돼. 그 가격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투자를 안 하고 영상을 만들고 싶으면 진짜 자기가 배우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혀 맞아. 모르니까 아니 그 5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5분에 만드는 줄 아나 봐. 그러니까 몇 시간이 걸리는 거를 몰라 사람들이. 근데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나는 충분히 말해줄 수 있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제 말도 안 되는 금액은 절대 하면 안 되지만 근데 내가 경험이 아예 없다면 지금 만만이 같은 경우는 인맥이 되게 좋아가지고 일을 잘 받는 맞아. 그런 케이스란 맞아. 말이에요. 근데 인맥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이런 사람은 흔치가 않아. 만만이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 이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영상업을 하니까 어떻게 일 받냐 뭐 그러면 아주 낮은 거 말고 이 정도 그냥 번다 그냥 경험이 되겠다 그 정도의 수준은 그냥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아, 없는 맞아, 경우? 네. 그러니까 그치. 포트폴리오 없으면 해야 돼요. 네, 자기가 무작해가지고 되게 퀄리티 좋은 팔리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사실 개인 포트폴리오 만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일 받아서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1분에 10,000원도 있어요. 20분에 15만 원도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2시간짜리 영상을 20분으로 만들고 그걸 편집하는 게 15만 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면은 진짜 자막만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자막? 뭘 자막, 그 컷 편집만 해서 줘야지. 자기 2시간 찍어놓고 20분을 만들어. 난 지금 30분 찍어놓고 그 6분짜리 만드는 맞아. 것도 머리 그러네. 아파 근데 죽겠구만. 2시간은 심했다. 그쵸. 한 1분에 막 진짜 뭐 6,000원, 10,000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맞아. 거고 아, 말도 안 저는 되죠. 그래도 내가 인맥도 없고 그 경력도 없다. 하지만 기술은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2만 원에서 3만 원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처음은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맞아, 유지하는 건 절대. 그쵸. 절대. 맞아, 맞아. 절대. 똑같이 이용하는 거죠. 맞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 네. 네. 그러면 잔잔이는 우리 셋 중에서 프리랜서 기간이 제일 짧긴 한데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그 대학 졸업하고 계속 회사 다니다가 이제 퇴사하고 나서 쉰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구해보자 해서 이제 구하게 된 건데 저는 뭐 외주나라랑 필름 메이커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잡코리아랑 사람인을 계속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 거 아직 저는 프리랜서 초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 들어가 볼 때는 맨날 알람이 뜰 수 있게 키워드 알람 설정해 놓으면서 프리랜서나 뭐 재택근무 이렇게 태그해 놓고 어떤 공고인지 봤었고 이제 게시글이 만약 올라왔다 그러면은 살펴봤던 게 첫 번째로는 유튜브 영상인지 뭐 기업 홍보 영상인지 교육 영상인지 이런 거를 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택으로 가능한지 상주해야 되는지
그 상주해야 된다면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분당이나 건당으로 주는 단가를 봤었는데 네. 저는 일단 재택이 가능한 업무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상주해야 되는 거는 제외를 했었고 급여는 아까 만만이가 잘 얘기해 주셨지만 너무 단가가 적은 것들 이런 건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똑같이 신입이라면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해도 되지만 어쨌든 영상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랑 노동력이 드는데 너무 단가가 낮은 것들은 비추한다. 그렇게 해서 일을 구했었고 이제 그때 메인회가 잡코리아였나요? 사람이었나? 잡코리아. 잡코리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딱 넣은 거고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어쨌든 스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해왔던 경험이나 그래서 그치. 한 가지 분야의 영상만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영상을 하다 보면 좀 더 끌리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리면 네. 원래 유튜브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리뷰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되게 단순한 그런 컷 편집이나 자막만 달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쉽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맡아본 적 있는데 유튜브에 저작권이 안 걸리게 영상 넣으려면 몇 초 이상 이제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맞아 네. 맞아. 협찬해주지 않는 한. 맞아.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지 영상이 이제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올라가는데 그 리뷰 영상은 보통 어떤 장면 이렇게 보여주고 그 장면에 대한 리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몇 초 이상 그걸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사가 자꾸 잘리는 거예요. 이 대사가 핵심 대사인데 대사를 너무 길게 하면 그래도 초에 또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대답 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다 보니까 또 못 쓰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맞추려다 보니까 진짜 좀 스트레스였거든요. 엄청. 그랬겠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았고 그런 리뷰 영상은 어쨌든 단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맞아. 너무 스펙으로 쓰기에도 되게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또 영상도 자기 게 아니잖아요. 방송국 거니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추천하는 거는 일단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그런 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아.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많아서 또 쓰다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치 또 구하는 입장이랑 구해야 하는 그치, 입장이랑 맞아. 다를까. 그래서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프리랜서 일 중에서도 영상 편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프리랜서도 포함돼서 얘기할 수 있게 한번 얘기를 준비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어떻게 이런 만만이랑 잔잔이 같은 좋은 네. 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볼 건데 참고로 두 분 다 프리랜서였다가 정규직이 되셨고 만만이는 저랑 지금 같이 한 지 4년이 돼가기 때문에 너무 잘 알겠지만 제가 이 벌써. 고용 때문에 진짜 피땀 눈물을 많이 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회사가 사람 때문에 못 다닌다고 하잖아요. 같이 아. 일하는 사람들. 근데 프리랜서나 뭐 개인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맞아. 제가 진짜 프리랜서부터 지금까지 사업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 꼽으라면 진짜 직원 구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취직할 때 이력서 한 방에 통과되기 어려운 것처럼 사장님들도 진짜 여러 차례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봐야지만 그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맞아. 법을 터득해요. 그래서 맞아. 제가 오래 걸려서 터득한 좋은 프리랜서 구하는 법이 몇 가지 있는데 진짜 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 너무 길어질까봐 3가지 정도만 네. 프리랜서 구하기 초급편? 그리고 저는 일단 대기업이나 중기업이 아니라 그냥 소규모 회사에서 프리랜서 구하는 법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첫 번째로 복붙 느낌이 강한 이력서는 믿고 거른다. 제가 이 구직자가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는 거를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진심으로 좋은 직원을 구하고 싶은 회사는 보통 채용 공고에 자세하게 그 모집 부분 자기네 회사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이런 거를 기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직자는 당연히 이 공고를 보고 그거에 맞게 이력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력서는 그냥 우리 회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면 너무 당연한 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임감이 넘친다.
그런 말들이 쓸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적혀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치.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이력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소도 안 되는 이제 소상공인인데 보통 소상공인에도 불구하고 고인공고 올리면 네. 적게는 80개, 많으면 200까지도 제가 이력서를 받았어요. 예. 그거 언제 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작은 데도 이력서를 이렇게 봤는데 와. 큰 데들은 그래서 인사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 이렇게 200개 이렇게 받았을 때 복붙한 이력서가 반 이상이고 이런 이력서를 다 보는 게 진짜 힘드니까 이제 복붙하지 않은 참된 이력서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회사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 있다. 그럼 전 무조건 눌러봅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에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뭐 메인의 스토리에서 어떻게 일하고 싶다. 이렇게 있으면 일단 눌러봐요. 그리고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채용 공고를 읽으면 아, 이 사장님이 뭘 필요로 하는구나. 어떤 사람을 찾는구나. 이런 게 파악이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력서에 자신이 그런 사람이고 확실히 나 널 도와줄 수 있어를 그걸 어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본인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쓴 사람들은 완전 찜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최고였던 거는 제 경험 중에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왔다는 게 딱 보여요. 우리가 만들었던 작업물들 어떤 것들을 봤는데 나도 그 정도 작업할 수 있다. 나는 그거 작업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라면 얼마 정도면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완벽하지. 이렇게 비슷하게 쓰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연락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리랜서는 이력서보다도 사실 포트폴리오다. 그 좋은 이력서를 받는 맞아, 것보다 맞아. 힘든 게 좋은 포트폴리오 받기예요. 맞아 맞아. 저는 이제 사실 이력서 받으면 구직자분들의 네. 그 스펙, 학교, 경력 이런 거 절대 안 봐요. 먼저 제일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봐요. 그냥 조금 여유가 있고 출퇴근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 대려놓고 일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인 회사고 재택이기 때문에 아예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는 일하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경력자란 그 회사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제가 요청드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할 때 제가 자막이 뭐 어떻게 등장하거나 뭐 트랜지션 어떻게 해주세요. 뭐 효과음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센스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뭐 심하면은 자 이게 클릭이야? 이것까지는 생각이 아니겠지만 저한테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면 곤란한 거죠. 자막 어떻게 넣어요? 효과 어디서 넣는 거죠? 이러면은. 그치. 그러니까 마치 카페에서 사장님이 바리스타를 고용했어. 근데 그 바리스타한테 라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카페는 이런 원두 쓰고 우유는 이런 비율로 하니까 그런 거는 알려주겠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커피 어떻게 내려야 되는데요? 물어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실 때 이런 기본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회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개인 모작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통 학원에서 만든 게 대다수인데 이 학원 포트폴리오가 보통 선생님들이 80% 정도를 같이 해줘요. 그래서 진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볼수록 아 이거 학원에서 만들었구나 이게 딱 보이거든요. 하지만 내 학원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무조건 거른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같은 학원 포트폴리오라 해도 본인이 약간 디자인이나 색감 아니면 제 워딩이라도 그런 것들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안만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즘에 또 포트폴리오가 PPT, PDF 파일뿐만 아니라 노션 홈페이지 등 되게 다양한데 근데 우리가 딱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열었을 때 어느 정도 저는 디자인이나 텍스트 그런 깔끔함이 느껴지면 좀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을 못해도 최소한 이분이 템플릿이라도 찾아서 넣었구나 이런 성의가 있기 때문에 그 성실하실 분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좀 더 유익 있게 보게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얼마나 노력했고 공부했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꼭 지키는 건데 무조건 한 건 이상 같이 일을 해봐요. 일단 무조건 이렇게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진짜 꼼꼼히 확인해서 아 이 사람 됐다 생각하고
뽑으면은 방심했다가 진짜 엄청 시간 낭비를 하거든요. 할 때. 왜냐면 가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에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잠깐 계약직을 하셨던 분한테 작업을 요청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만만히도 알겠지만. 알죠. 근데 정말 기대와는 다른 작업물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제작한 건 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송국에서는 이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자막이나 효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영상에 맞아, 맞게 뭐 글자만 바꾸거나 그런 맞아요. 정도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체적으로 그런 자막과 효과를 구상하거나 만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분명 그분이 방송국에서 일을 하신 건 진짠데 저는 그 방송국에서 만든 영상이 100% 자신이 한 게 아닐지라도 몇 달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느낌을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예 진짜 학원 포트폴리오 수준의 작업물을 주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면접을 본 다음에 한 건을 일해보는데 이게 일종의 테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 이걸 테스트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테스트라는 게 나를 쓸지도 안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구직자분 심리가 테스트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100%를 다해서 일을 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테스트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을 같이 하기 전에 한 건 먼저 요청드리겠다. 두 분 다 경험해보셨잖아요? 맞아. 물론 비용을 지급하고 이 한 건을 제작해서 수정하고 맞아. 최종 작업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제작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 소통 얼마나 빨리 답장이 오고 뭐 대화 스타일이 어떻고 작업 성향은 어떻고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직자도 아,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진짜 서로한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분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분이 아 저는 맞지 않아요 해서 안 한 적도 꽤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를 안 거치고 그냥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면 이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람 구해야 맞아, 되니까. 맞아. 짧게 일할수록 그 사람들은 다음 사람 구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한 건 해보는 걸로 거의 80% 판가름이 나서 최소 6개월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은. 그래서 가짜 포트폴리오를 거르고 근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5년 동안 진짜 다양한 분들 일해서 이거 하나로도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정도로 맞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포트폴리오를 낚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진짜 어려워요. 저도 처음 그거.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맞아. 그리고 저도 방송국 들어간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레거시 타이틀 있잖아요. 옛날 버전엔 있잖아요. 아예 그걸로 전에 사람들이 다 디자인해놓고 만들어놓고 간대요. 그럼 그걸로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본인은 그런 거 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할 일이 없지만 내가 여기서만 일할 게 아니라면 아 이럴 그치. 때는 이런 스타일 넣어야 되구나 그런 노하우 정도는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거에 비슷한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 구하는 일이. 네. 그리고 솔직히 MBU 받아보고 나간 사람 그러니까 맞아. 내가 공고에다가 어떤 영상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링크까지 주거나 아니면은 좀 그러면 면접을 보기 전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 영상 편집할 수 있냐 얼마나 걸리냐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놓고 면접을 보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면접 볼 때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나서 작업을 막상 하고서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파일 신으면 근육이 좀 짧아지니까 단화 신을 때보다 종아리 알이 다 튀어나오는데요. 여름에 치마 입으려면 준비가 좀 필요하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종아리 근육에 보톡스를 맞는 거예요. 근데 MBU가 막상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그게 다 쪼개서 다 잘라 붙여놓고 다 쪼개서 자막 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네, 그 MBU 같은 경우가 이제 엄청 빠른 호흡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었어서 보통 맞아.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거 별거 없네 자막도 다 종류 뭐 2개인가? 3개밖에 없고 맞아 두세 개.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센스가 필요한 작업이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 모르죠. 엄청 오래 걸려. 맞아요. 진짜 오래 아 걸렸어요. 그리고 마음 먹기가 너무 짜증나요. 나 진짜 한 1분 만든 거 같은데 30초밖에 안 됐어. 와! 렌더링 걸기가 진짜. 무서웠어요 그 영상. 렌더링 아 누르고 저는 그냥 항상 그 끝나면 이렇게 제일 작게 해서 이렇게 촥 해놔요. 그러면 엄청 쪼개져 있어가지고 됐지. 그땐 그랬지. 아무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구직난이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네. 진짜 진짜 구직난 언제까지? 내가 볼 때는 해결이 없어. 그냥 음.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기업들이 모셔갈 거거든요. 음. 젊으신 분들을 그치.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 진짜 아무튼 다들 좀 좋은 일자리도 구하셔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셨으면 맞아.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 혹시 프리랜서나 이런 재택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거를 해야겠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맞아. 한 구독 명씩 하면 좋아요. 되겠다. 구독. 댓글. 어? 댓글 아니에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알람. 다시. 우리 엄마 같아. 할게요 그러면.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 랜동.